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모의고사 필기 문제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구술형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1회 구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구술 면접을 보러 그 교실에 들어가면요. 구술 감독관 선생님이 두 분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인사를 하고 구술 채점표와 외국인 등록증을 구술 감독관 선생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책상을 보시면 책상에 이렇게 읽기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어떤 내용인지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 3번은 이 지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제가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상기후 현상이다. 2, 3년 전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여름 기온이 50도가 넘었고 폭우까지 내렸다. 또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로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원인이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환경오염이 계속되고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진다면 지구상의 동물은 물론이고 사람도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유와 석탄을 대신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전 세계인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통 질문은 앞에서부터 윗부분부터 아랫부분 순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받으실 때는 위쪽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지문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오는데요. 자, 지구 온난화, 뭐가 지구 온난화예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지구의 기온이 조금씩 오르다, 상승하다,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원인이죠.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난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기후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기후가 있냐. 2, 3년 전에 보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여름 기온이 평상시에는 50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는데 50도 이상, 50도가 넘었고 폭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거죠.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요. 폭우까지 내렸고 또 겨울에는 한파는 보통 때보다 훨씬 추워요. 아주 추운 날씨를 한파라고 하고요. 폭설은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한파와 폭설로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다, 내려가서 사망자, 이 한파와 폭설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상기후 현상의 예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상기후가 왜 일어나냐?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원인은 환경오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환경오염이 계속 이루어지면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그러면 동물뿐만 아니라 동물은 물론이고 하면 동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까지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 해결 방안으로 뭘 제시하고 있냐면 석유와 석탄을 대신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석유, 석탄을 사용하면
환경이 오염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대신할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자, 우리들은 쓰레기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전하면 모든 그런 뜻이에요. 모든 세계인,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글을 보시고 이제 감독관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질문을 볼 수 없어요. 읽을 수 없고 듣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의 답을 읽기 지문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질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해서 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이상기후 현상이다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여름 기온이 50도가 넘었고 폭우가 내렸고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 때문에 영하 3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있습니다. 2, 3년 전에 유럽에서 여름에 기온이 50도가 넘었고 폭우도 내렸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읽기 지문에서 봤던 내용을 보시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했으니까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뭐가 있다? 이상기후 현상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설명하는 거죠. 2, 3년 전에 유럽에서 여름에 기온이 50도가 넘었고 갑자기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폭우도 내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거죠. 또한 겨울에 한파, 추운 날씨와 폭설, 많은 눈이 내려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 뭐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2번.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했네요. 자, 여기서는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읽기 지문에서 찾아서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유와 석탄을 대신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 뭐 거기다 추가하려면 전 세계인이 이 문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지구 온난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뭐 이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답을 볼까요? 자,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탄이나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탄이나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고 또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3번으로 가볼까요? 자, 3번은 이제 이 읽기 지문과 관련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땡땡씨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하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대신에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집에서 배달 음식을 먹을 때도 나무젓가락과 일회용 숟가락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환경 보호 방법을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자, 어떤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대신에, 자,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뭘 해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커피숍에 가서도 텀블러에 커피를 받아요. 그리고 집에서 배달 음식을 먹을 때도 나무젓가락과 일회용 숟가락을 받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그릇을 가지고 가서 냄비나 그릇을 가지고 가서 담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는데 이거는 거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요. 장바구니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땡땡씨는 도시와 농촌 중에서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왜 거기에 살고 싶습니까? 땡땡씨가 살고 싶은 곳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자, 도시와 농촌 중에서 여러분이 한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싶은지, 도시인지, 농촌인지 선택하고요. 왜 거기에 살고 싶은지, 살고 싶은 이유를 말하고, 세 번째는 그곳의 장점, 좋은 점, 그곳의 단점, 나쁜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 되겠죠. 어디에 살고 싶어요? 왜? 그곳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저는 도시에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일할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학교도 많고 병원, 마트, 극장 등 편의시설도 많아서 생활이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도시는 사람이 많아서 집값이 비싸고 교통이 조금 복잡하고 주차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회사와 자동차가 많아서 공기도 나쁩니다. 그래도 저는 교통이 편리하고 일할 곳이 많은 도시에 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 살고 싶어요? 질문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싶어요? 도시에 살고 싶습니다. 말했어요. 두 번째, 왜 거기에 살고 싶어요? 말했어요. 왜냐하면, 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동사, 형용사의 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도시는 교통이 편리해요. 그리고 일할 곳도 많아요. 이런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어요. 교통이 편리하고 일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저는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이유를 말했네요. 자, 세 번째는 살고 싶은 곳의 장점, 좋은 점과 단점, 나쁜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먼저 장점을 이야기해요. 도시는 학교도 많고 병원, 마트, 극장 등 편의시설도 많아서 자, 학교도 많아요. 편의시설도 많아요. 그래서 생활이 편리합니다. 이거 도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했어요. 그러면 앞에 뒤에 반대. 그렇지만 도시는 사람이 많아서 집값이 비싸고 교통이 조금 복잡하고 주차하기도 힘듭니다. 집값이 비싸요. 주택 문제.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하기 힘들어요. 교통 문제 이런 것들 있죠. 또 회사와 자동차가 많아서 뭐 공장이나 자동차 회사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기도 나쁩니다. 환경 문제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나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교통이 편리하고 일할 곳이 많은 도시에 살고 싶습니다. 어디에 살고 싶어요? 마지막에 내가 살고 싶은 곳, 도시에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5번, 땡땡씨 고향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땡땡씨 고향으로 여행을 가는 친구에게 고향의 날씨와 주의할 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여러분 고향의 날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향으로 한국 친구가 여행을 가요. 그 친구에게 고향의 날씨를 알려주고, 그 날씨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 조심할 점을 알려주세요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답을 살펴볼까요? 제 고향은 대만 타이페이입니다. 대만의 여름은 한국보다 덥고 습도도 높습니다. 일기예보에 나오는 것보다 체감 온도가 더 높아서 대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자주 옵니다. 그래서 대만에 여행 갈 때는 여름보다 봄이나 가을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을에는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어서 우산을 꼭 가져가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모자, 선글라스를 꼭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만도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어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마스크를 준비하여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바람도 많이 불어서 미세먼지가 금방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든 곳은 이제 대만의 타이페이인데요. 여러분 나라의 날씨가 어떤지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만의 여름은 한국보다 덥고 습도도 높습니다. 한국보다 더워요. 그리고 끈적끈적해요. 습도도 높습니다. 자, 일기예보에 나오는 것보다 체감 온도가 더 높아서 체감 온도는 뭐냐면 내가 몸으로 느끼는 온도예요. 온도계에 나오는 온도보다 실제로 내가 느낄 때 더 덥게 느껴져요. 체감 온도가 높다. 대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풍도 자주 옵니다. 여러분, 그,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심하게 불어요. 태풍도 자주 옵니다. 자, 그래서 대만에 여행 갈 때는 여름보다 봄이나 가을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제 가세요? 봄이나 가을에 대만에 여행 가세요 하고 봄이나 가을을 추천하고 있네요. 자, 가을에는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어서 조심할 사항, 우산을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외선 지수, 태양의 햇빛의 자외선 지수도 한국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이라고 하죠.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그리고 모자,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또 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글라스.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요즘 대만도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다는 뭐냐면 들어오다 그 말이에요.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세요? 마스크를 준비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지만 또 바람도 많이 불어서 미세먼지가 금방 없어지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대만은 여름이 덥고 습하니까 여름보다는 봄이나 가을에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외선 지수가 높기 때문에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모자, 선글라스를 준비해야 되고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도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날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날씨가 어떤지 한국과 비교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여행 갈 때 준비해야 할 것들,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술형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2회를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